전국에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 낮 기온이 최대 10도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 긴급 점검에서는 최근의 기상 상황과 비, 폭염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박수진 기후정책연구실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폭염을 워낙 세게 겪었기 때문에 비가 좀 반가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폭우 예보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현재 비 예보는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제 오늘 뭐 10mm 내 비가 내려서 폭염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습니다. 네. 금주 날씨를 보면은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좀 강수량을 보면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80mm 정도 되고 영서 지역은 한 10에서 50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폭염하고 무더위는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내다보고는 있습니다. 예. 필요한 곳에 또 비가 내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예. 장마 종료 발표가 또 있었는데 또 비 예보가 자주 나올 거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장마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장마 전선이 완전히 물러갔는데 우리 중부지방을 보면은 그 장마 정체 전선이 북측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좀 장마가 끝난 걸로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북측에 좀 차가운 공기가 이번에 다시 남하하면서 좀 중부지방에 장마 전선이 다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마 뭐 당분간 장마 전선에 대한 영향권은 좀 계속 들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고기압의 워낙 세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비가 자주 오지 않더라도 폭염은 계속되고요. 그다음에 또 강수의 형태가 좀 국지적이면서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비가 내리는 형태로 좀 강수가 바뀌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변동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 얘기가 한창 나올 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많이 반가운데 이번 비로 어느 정도 이 가뭄이 해소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 6월에 평년 강수량이 약 한 52mm 정도로 평년에 한 6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뭐 영동 지역에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되어 있긴 한데 그 강수의 기간을 보면은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까지 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거는 사실 그 효과가 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그 홍수를 좀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좀 꾸준하고 안전한 비가 좀 지속적으로 내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길게 예측을 해보면 비 소식이 주기적으로 계속 있을지 아니면 폭염이 계속될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금주에 비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토요일에 다시 이제 비 소식이 있긴 있는데 계속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덥고 습한 날씨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일평균 최고 기온이 한 31에서 33도까지 좀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에 뭐 습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당분간에 좀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폭염에 대한 좀 각별한 주의는 계속 요구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비가 내려서 잠시 잊었는데 지금 폭염이 좀 걱정입니다.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침 되면 눈이 딱딱 떠지는데요, 더워서. 뭐 작년에도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올해도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폭염이 9월 중순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 30년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여름 일수가 118일로 약 한 20일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폭염 일수도 좀 늘어나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고온 일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잠깐 준비해온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동 지역하고 영서 지역의 그 평년하고 최근 5년간의 좀 폭염 일수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60%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일수에서 크게 증가한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열대 일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11.5일로 평년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서 지역 같은 경우 한 4.8일 정도로 한 2.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열대 일수 부분에서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인식이 이 비나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폭염 같은 경우는
그냥 날씨 중에 하나,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기상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분위기 같습니다.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폭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즘은 뭐 사회 구조의 변화나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해서 좀 피해가 1차에 끝나는 반면에 요즘은 이제 그 어떤 형태가 복합 재난의 형태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 규모도 광범위하게 발생을 한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좀 재난을 좀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여름철을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실장님께서도 이 폭염에 대해서 계속 한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대책이 뭐 무더위 쉼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그 도심 지역보다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의 폭염 쉼터의 이동 확대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농촌 지역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나 그다음에 어떤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서 다국어로 된 어떤 폭염 안내 서비스 제공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는 단순히 그 기온이나 습도와 같은 체감 온도를 가지고 폭염에 대한 경보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좀 도시의 특성이나 그다음에 사회 취약성 등을 고려를 해서 열파 지수를 좀 반영한 폭염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계별 노후주택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폭염 적응형의 도시계획 같은 어떤 도시의 건폐율은 줄어들고 녹지 공간이나 확보나 그다음에 바람길을 확보하는 이런 좀 도시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봄, 가을, 겨울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날씨인데 여름이 참 변화가 심합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간단히 전해 주시죠. 네, 우리가 여름철하면 폭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낮 시간대는 일단 외부 활동을 삼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외 근로자는 좀 근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오전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를 좀 활용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제가 폭염 취약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농촌이나 교외 지역 그다음에 쪽방촌 이런 데는 좀 폭염 쉼터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셨다가 좀 이용하는 거를 좀 권장드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기저질환 특히 그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좀 건강에 대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여름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